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들으면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회피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우리를 떠났던 사람이 신기하게도 다시 돌아오는 현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적으로 말이죠. 이런 상황을 겪는 입장에선 정말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 깊기에 그 깊어지는 마음이 두려워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밀고 당기기 같은 가벼운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생존 투쟁에 가깝습니다. 이 밀어내고 다시 끌어당기는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를 지키고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항상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마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하나의 순환 주기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주기는 인간의 두 가지 상충하는 욕구에 의해 작동됩니다. 바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때로 애착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누구보다 친밀함, 따뜻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안정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바로 그 친밀함을 죽을 만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란 곳,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취약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취약성은 곧 위험과 동일시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감정적 청사진이 그려지던 어린 시절,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실, 거절, 통제, 혹은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과 함께 기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경계는 친밀함을 안전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게끔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그 연결감은 마치 자석처럼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회피형인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 끌림에 흠뻑 빠져들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내면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과해. 내가 나를 잃고 있어.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 보게 될 거야. 아니, 어쩌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에 기대어 더 다가가는 대신 오랫동안 학습해온 생존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뒤로 물러서는 것, 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어내기 단계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보호 반사 작용입니다. 자, 이제 아무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끌어당기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피형에게 거리는 처음에는 안도감을 줍니다. 감정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끼죠. 다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그 사람은 다시 편안하고 안전하며 익숙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신이 그들을 쫓지 않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해 주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감정적 부재가 오히려 감정적 기억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멀어질 때 그 자리에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이 진공을 싫어하듯 인간의 마음도 텅 빈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뇌는 그 빈 공간을 그들이 떠나온 이유가 아닌 그리워하는 순간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부드러움, 심지어 그들이 원치 않았을 때조차 당신이 그들을 알아봐 주었던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바로 그때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저항했을지라도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위협의 강도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비로소 두려움이 아닌 연결 그 자체를 기억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과거의 날카로웠던 감정들을 무디게 만들어주죠. 이것이 바로 양쪽의 감정적 파도가 잔잔해진 후에야 그들이 종종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요소도 작용합니다. 우리가 감정적 연결, 특히 연인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 뇌는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강력한 결합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 안에 남아 신경학적 연관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노래, 어떤 향기, 어떤 기억 하나가 방아쇠가 되어 당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요일 오후 한가운데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당신은 다시 그들의 머릿속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경계가 다시 활성화되어 그 연결이 불편했을지라도 분명 의미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회피형 자신조차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안정형이나 불안형처럼 자신의 내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나 외롭구나,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은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혹은 충동적인 문자 메시지처럼 말이죠. 그들이 이상하고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연락해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신호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귀환이 당신이 무언가를 잘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재설정되지 않은 그들 자신의 감정적 청사진을 따라 순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떠나게 만든 것도 돌아오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귀환을 사랑의 증거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가 돌아왔어. 날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것과 그 마음을 감당할 역량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온전히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밀고 당기는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것을 회복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 순환을 끊고 싶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회피라는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입니다. 이 관계가 정말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있나요?
회피형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두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적 부재가 당신 자신을 버리도록 가르치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피형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차갑고 무심하며 심지어는 비정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갑자기 멀어지고 대답 대신 침묵을 주고 설명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들이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피형도 감정을 느낍니다. 종종 그 누구보다 깊게 느낍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왔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감정적 혼란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억압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감정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취약성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처벌받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의 조건이 붙었을 수도 있죠. 조용할 때만, 완벽할 때만, 독립적일 때만, 쓸모 있을 때만 사랑해줄게 같은 식으로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 감당하기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으로부터 분리하고 감정의 의미를 축소하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듭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과도한 독립성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신이 천하무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아주 연약한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치 고통스러울 때 이를 악무는 사람처럼 감정을 억압합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칸칸이 나누어 저장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마음의 메일함에 쌓인 아직 열어보지 않은 이메일처럼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이 이별 후에 종종 괜찮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울고 이별을 곱씹고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그들은 이미 헬스장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 억압에는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실시간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뒤늦게 슬픔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당신은 이미 치유의 과정을 상당 부분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한밤중에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냥 내 생각나서 같은 메시지 말이죠. 바로 그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림자를 앞질러 달려가려 해도 결국에는 따라잡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유대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회피형조차 이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대가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회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문이 달린 감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지만 진정한 평화는 친밀함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진실된 교감 속에 존재합니다. 회피형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에 따르는 위험은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희망, 기쁨, 갈망까지도 억압합니다. 단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음소거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은 선택적으로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마비시키면 설렘도 함께 마비됩니다. 고통을 차단하면 즐거움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슬픔을 묻어버리면 기쁨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이 종종 감정적인 흑백 사진 같은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중립적이며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진짜 감정을 일깨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너무 많이 느끼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신이 평생 공들여 만든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은 짜증, 침묵, 수동 공격적인 행동, 혹은 잠수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새어나옵니다. 당신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이 느끼는 것을 직면할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감정으로부터 도망쳐왔기에 감정적 안전함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안아주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무언가 진짜 감정을 느낄 만큼 충분한 안전함을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에 기대는 대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피형에게 사랑은 물에 빠지는 것처럼,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능은 자신이 아는 것, 즉 고립, 독립, 침묵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당신도,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정말 돌아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억누를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마침내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각성이 아니라 감정적 심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묻혀있는 감정을 파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 차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압은 당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하느라 바쁜 동안 당신에게는 일어서고, 표현하고, 치유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온전히 느낄 기회가 있습니다.
온전히 느낀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침묵을 좇지 마십시오. 진실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이 순환을 깨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귀환이 당신의 인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들 내면의 깊은 감정적 모순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들 내부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관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누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닫았던 문을 다시 열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이 다시 그 관계에 매달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피형은 독립이 공허함으로 변할 때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과제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귀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순간 치솟는 주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 가치를 감당할 수 없었을 때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말 너머를 보십시오. 패턴을 보십시오. 감정적 일관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한 존재감으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외로움으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장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순간의 안도를 찾고 있습니까? 감정적 성장은 돌아오는 능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역량으로 측정됩니다. 그들의 독립이라는 환상이 무너질 때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패턴보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매번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들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마침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한다면 무언가 진짜 관계가 성장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그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사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들이 배우게 두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